제가 수술하고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진짜 많이 못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내가 한 숟가락을 더 먹으면 괴로워서 그럴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엔 못 먹었어요. 아예 못 먹었어요. 근데 한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마웠고 된장국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끼니까 음식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몸이 만족감이 들어요.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큼을 먹고도 만족이 안 될 수가 있고 음. 이만큼을 먹고도 감사하다 할 수도 있고 그게 그치.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라는 거네. 당신이 맛있는 거 내놔라. 내가 언제 맛있는 거는 물을 맛있게 먹으려면 땀을 많이 흘리면 알아, 돼요. 나가, 물이 나가, 엄청 알아. 맛있고 물을 마시려면 진짜 나가서 계속 뛰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힘들 때 그때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은 아 시원해. 그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거든. 그리고 또 혼자 먹으면 안 좋은 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한데 또 1인 가구가 워낙 많아. 네, 근데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혼자 먹으면 이 만족감이 반의 반도 안 돼요. 같이 먹어야지 좋아요. 사람들 간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자기가 뭐 사랑하는 가족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게 그냥 음식이 넉넉치 않으니까 자식들 먼저 먹이려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나도 배가 불러요. 음식을 안 먹어도 그 만족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음. 애들 이렇게 3명 이렇게 밥 주고서 얘네 먹을 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 내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요즘은 음식을 잘 조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음식을 잘 안 먹었던 게 뭐냐면 음식을 하면 계속 냄새를 맡거든요. 지겨워서 못 먹어. 냄새를 오래 맡으면 그것도 만족감이 돼요. 더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 덜 먹게 돼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식사를 하고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식탁에 딱 차려진 순간에 확 먹고 내가 뱃속으로 넣으면 그게 다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집에서 요리를 하면 집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 무슨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일단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기분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고 식욕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이제 맛이 어떨까 하고 또 먹어보고. 아니, 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도 하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후식도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마무리까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전 과정이 다 만족감을 줘요. 식사에 대한 만족감. 마음도 풀어지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맞는 친구라든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소, 에너지 그 이상으로 나의 마음도 풀어줘요. 그거는 심리적인 문제일까?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고 그래서 요즘에 먹방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거울 신경이 있어서 상대방이 먹는 걸 봐야지 나도 같이 만족감이 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채우질 못해요. 요즘에 또 다이어트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마음껏 못 먹는데 그걸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남이 잘 먹는 거라도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 생명은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을 먹는다는 의미, 거기에 얻어지는 충족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만들고 냄새를 맡고 또 그 질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수저를 사용해 식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손으로 느끼는 그 만족감도 있대요.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먹으면서 촉각에서 느껴지는 게 그 쾌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그 풀어지는 것도 있으면서 그런 것도 오감을 이용해서 촉감까지 이용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신은 뭐 음식이 다 똑같이 뭐 이거 예쁘게 꾸미냐 막 하지만 그 똑같은 밀가루를 섭취하더라도 예쁜 빵을 만들고 데코레이션. 인스타에 올린다고 사진 예쁘게 찍는 거. 그러니까 예쁜 장소에서 멋있게 차려놓고 먹으면은 좀 낭비 같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긴 하지만 그 만족감이 커요. 음식을 먹는 식사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단지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만 먹으면은 그게 비만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고 또 시간을 천천히 느끼면서 또 음식에 집중하면서 또 자기가 친한 사람과 같이 먹고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였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먹게 되면 더 맛있는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뭔가를 먹고 배가 부르지만 나는
만족이 안 됐고 또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계속 자극적인 걸 찾고 스토리를 찾고 맛집이네 뭐 이런 거. 맛집에 가서 막 줄을 1시간씩 기다려서 먹는다고 그게 정말 맛있을까? 내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 그만큼 충족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죠.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 헤매고 내가 그걸 먹으면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정말 행복의 파랑새처럼 어디 뭐 특별한 곳에 가서 먹는 거라기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해 먹어도 그 과정에서 내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기본 재료와 기본 양념만 가지고도 사실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식탁에 앉으면 이따다키마스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시켜.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기도하고. 나도 근데 어렸을 땐 기도하고 먹었어. 우리 가족이. 오래된 풍습이고 이제 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족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이제 좀 소중하게 대하고 먹는다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음식이 너무 흔해졌고 다 포장돼서 냄새도 안 풍기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바로 들어가니까 이게 과정이 다 생략돼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음식을 먹는 건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 거란 말이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잘 조절해서 균형점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식에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몸에 좋다 나쁘다 굳이 따지지 않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돼요. 음식을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꾸 걱정하지 마라. 맞아. 진짜 중요한 얘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네. 너희가 진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의 몸이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알아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성경책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보면 이렇게 성분표 보고 원산지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중국도 아니고 음식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없어요. 내가 그걸 많이 따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환경 호르몬 들어간 거 안 먹는데 애들 그런 거 안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걸 너무 분별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데 당신은 또 언젠가는 먹고 싶으니까 단 거 먹고 싶다고 자꾸 먹고 퍼먹고 그게 연연하는 거지. 질척이고 얽매여. 아, 내가 식탐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식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분별하고 거부할수록 거부를 못해, 사람은. 그걸 제일 욕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그걸 가장 강하게 원하는 거고 우리 흔한 말은 나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밝히고 있다. 나는 양심적입니다. 제일 비양심적이고. 그렇지. 막 깨끗한 거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막 케이크 막 퍼먹는단 말이야 뒤에 가서. 그리고 막 그 성범죄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여자들을 존중해야 돼. 막 이런 사람 뒤에 가서 사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도덕적인 척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고. 왜 하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뭔가 거기에 연연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 연연하는 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분별심을 가지는 단계에서는 좋고 나쁜 거를 배우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규환 아빠가 보기에는 나도 약간 식탐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가끔씩 프레이프 케이크 사다 줘 막 이러니까 음식에 연연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우리 엄마는 막 더 심하거든.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이거를 굉장히 탐하는 반대편은 또 굉장히 거부하는 게 있어. 음식이 좋다 나쁘다 나누고 이거는 너무 좋아서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이거는 또 너무 거부하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못 먹은 원한이 너무 강하다 이거야. 그래 뭐 규환 아빠는 막 어렸을 때 막 못 먹진 않았잖아. 그래도 아니 나도 많이 못 먹었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수돗물 먹고 그랬어. 언제 수돗물을 먹었다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수돗물을 먹었어. 먹을 게 없어서? 왜 먹을 게 없어? 밥 먹는 거 부족하고 간식 학교에 매점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지. 돈이 없었어. 그 내가 얘기했잖아. 재수할 때도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셋이 모여가지고 주머니에 돈 다 털어가지고 라면이랑 떡볶이랑 이렇게 같이 볶아주는 거 있어. 그거 라볶이. 그거 계란 그 하나 들어 있었거든. 우리 셋이 나눠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다 의사인데. 30년 전에는 규환 아빠도 배고팠고 나도 배고팠고 다 배고팠어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에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면은 놓아주질 못하는 거지.
나도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가 가끔씩 뭔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야.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식욕도 마찬가지고 식욕을 뭐 절제한다? 뭐 많이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참다 그래서 그게 절대 해소되지 않아요. 거식증인 사람도 있고 폭식증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식욕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를 거부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크게 올라요. 크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억제하면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되고 요요가 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런 건데 먹기는 다 먹었다. 다만 그 양을 적게 먹었다. 내가 뭐 케이크 먹고 싶으면 케이크 요만큼만 먹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요만큼만 먹고 다 먹었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효용감을 높이려는 거지. 그 먹을 때 만족감을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감사도. 그렇지. 감사하면서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몰아서 먹고 그게 살이 되는 거지. 그래, 과거의 기억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당신은 현미하고 콩도 넣고 그러는데 교환 아빠는 옛날에 그거를 먹어서 그게 싫다 이 얘기잖아. 그 과거에 자랄 때 나는 학교에서 강제로 혼식을 시켰단 말이야. 그때 분식시키고 혼식시켰어. 학교 가면 도시락 싸온 거 다 검사받았어. 누가 흰쌀밥 가져왔냐. 확실히 이게 5살 차이인데 엄청나구나. 그렇지. 시대가. 나도 어렸을 때 쌀이 없어서 수제비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수제비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환 아빠가 가끔 그거 해주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코스 요리 있잖아. 뷔페 말고. 뷔페는 진짜 안 좋은 거. 뷔페 가면 뭐가 문제냐면 음식을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먹게 되니까 무슨 맛인지 하나하나 느껴지지가 않아. 뷔페에서도 딱 자기가 먹을 것만 먹는 사람도 있어. 법인카드로 출장 온 사람들. 아,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 돈을 내면 이거를 뭔가 뽑아야겠다. 본전 뽑으려는 생각에 이것저것 다 먹어야지요. 이런 생각 드니까 먹고 나면 내가 뭐 한 거지. 막 배는 가득 차 있는데 뭔가 맛은 모르겠고. 거북하고 맛은 안 느껴지고 그런 상태가 돼. 코스 요리는 좀 비싸잖아요. 또 일식 쪽에서는 오마카세라고 요만큼씩 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만족감은 굉장히 커요. 다양한 맛을 다 각각 느낄 수 있게 요만큼씩 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코스 요리가 정착이 못 된 게 야 그거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냐 기별이 가냐 비싸기만 하고 배도 안 부르다. 근데 뷔페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음식의 그런 만족감 측면에서는 코스 요리가 좋은 것 같아요. 코스 요리는 또 요만한 음식도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양 그런 유명한 음식점들은 꼭 비싸다는 거라기보다는 드레스도 코드도 있고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뭐 분위기 좋게 서빙도 받고 이러면서 그 만족감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만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몸의 부담을 줄이려면 실제로 먹는 음식 그 주변에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다이어트와 음식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거 생명의 본질이긴 해요. 세포 단위에서부터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외부의 것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면역 구별이 애매해졌을 때가 암이 자라는 거고요. 너무 구별을 많이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남을 물질적으로는 분리를 해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다. 몸에서의 그런 의식, 자기 방어하려는 의식이나 에고적인 심리, 자아 이런 것도 그치. 필요하다.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고 기본적인 자아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너무 분별하다 보면 그 틀이 두꺼워진다거나 거기에 매몰되면은 정신이 또 괴로워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를 봐서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외부의 것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하면 여기선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분별심에서 나쁜 측면이 뭐냐면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살이 찐 건 많이 먹어서 찐 건데 탄수화물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핑계대는 거지.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이 탄수화물 얘가 칼로리가 높아서 그래. 그렇지. 가공식품이라서 그래. 현미가 아니고 백미라서 그래. 그러니까 투사하는 거야. 투사. 너무 자책감을 느끼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남에게 떠미는 것도 안 좋아요. 남에게 떠밀거나 이 음식에다가 떠밀거나 얘가 잘못이다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이걸 자꾸 먹고 있지? 의식을 못하고 있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괴로운 것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남에게 떠미는 경우도 안 좋죠.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걸 다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데는
나도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도 이신전심이라고 텔레파시가 다 전송이 돼서 미워하는 마음도 느껴져요. 겉으로 하는 행동은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정말 더 안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만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해결되냐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게 무슨 총량의 법칙이라고. 극복이 되고 해결되면 뭐 다음에도 괜찮겠지만 그런 식으로 없어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거는 결국은 내가 자꾸 그걸 만드는 게 아닐까. 내 의식 안에 일부분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 주변의 현실에 창조되고 있다 이 얘기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항상 여기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내 주변에 항상 미움을 주고받을 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사람, 원망할 사람, 악역. 내가 보기에는 또 교환 아빠가 악의 축이거든. 나는 애들을 막 공부시키고 잘 키우고 싶은데 교환 아빠가 애들한테 막 3살 때부터 태블릿이랑 컴퓨터 막 게임 시키고 막 폭력적인 게임 가르쳐주고 막 이러니까 본인처럼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거든. TV가 바보 상자라는 얘기. TV를 보면 애들이 바보가 되니까 그때 한참 우리 또래에서는 집에 TV를 없애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해 사람들이. 그리고 TV를 없애고 책을 많이 두면 많이 본다 그러는데 TV가 나쁘고 책이 좋은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놓는다고 애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책이 집에 한 권도 없었어. 책이 없었고 그리고 나 TV 많이 봤어.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특히 개그 프로 이런 거 좋아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심이야. 당신도 게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게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이의 현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특히 요즘에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라도 자기의 현실을 뭔가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유현준 교수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왜 사람들이 TV만 보고 있느냐. 요즘엔 TV가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왜 보느냐 했는데 사람은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수만 년 동안 자연에서 살았던 생물이 맞아. 유전자에 각인돼 있어서 그걸 해야 돼. 자연을 느끼고 싶어하고 변화를 느끼고 싶어하는데 마당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뭐 낙엽이 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하늘이 안 보이는 곳에 살면 변화가 없대. 그리고 집안이 1년 내내 똑같은 구조라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의 갈증을 느끼고 요즘 애들 생활도 학교 가도 똑같은 건물에서 다 똑같이 생긴 닭짝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도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방에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유일하게 변화하는 게 TV 채널. 그러니까 TV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별장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집에 사는 애들은 TV를 그렇게 안 본대. 경치를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니까 애들이 왜 TV만 보냐 너는 TV만 보냐 하고 탓하지 말고 애들을 데리고 그런 데를 다니란 말이지. 본인이 다니란 말이지. 난 데리고 나가려고 해. 언제 나갔다고 그래. 아이들이 TV를 봐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TV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 우리나라 애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가를 보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으면 그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왜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중학교 때 그렇게 게임을 했던 이유가 본인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빡빡머리를 깎아놓고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교복 입고.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뭘 바래.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두들겨 맞는데 그런 사회에서 뭐 애들이 뭘 바래. 그냥 현실을 벗어나는 그런 걸 꿈꾸는 거지. 분별심을 가지고 이게 나쁘다. 나쁜 게 있어서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분별심을 가지고 나쁜 것 나누고 배척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내 밖에다가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바깥과 나의 구별을 없애라. 꼭 바깥에만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밖에다가 원인을 두고 남 탓을 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원인을 찾고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자. 분리의식, 분별심이라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원적인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음과 양 아닌 게 없거든. 빛과 어둠이 있고 음양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도 항상 음양의 세계 이렇고 저렇고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 있으면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면 뭐 태극이 된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원성이 있지만 근본은 하나이다. 그런 내용이고 서양 철학에서 마찬가지로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지만 악마는 사실은 별종이 아니라
천사 중에 천사가 타락했다. 그렇지.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같은 거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매몰된 거지. 천사와 악마는 다르다.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바깥에 바라보고 투사를 하고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분리를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 않다. 또 이 음식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나로서 한 덩어리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주의가 광범위한 주제라서 얘기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